6세기 동안 매년 6월이면 윈저의 똑같은 길을 따라 행진해 온 행렬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앤 공주가 흰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자 역사적인 가터 훈장 수여식 행렬이 순식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광장의 감도는 정적은 무겁고 절대적이었으며 참석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소한 지연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사실 중대한 헌법적 변론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랜 전통의 행렬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12일 전 비공개 리허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술타임은 세인트 조지 홀 안에 모여 바닥 표시와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허설 동안 언론이나 일반인은 누구도 방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기술 구역으로 걸어 들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술 모니터에는 카에서린 공주가 연습용 판자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졌다. 그녀는 마치 베테랑처럼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우아함으로 고개를 돌리고 예복을 고쳐 썼다. 카메라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가며 그녀가 건물 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카밀라는 스크린 뒤에 서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과 같은 계산을 조용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왕족 칭호나 예복도 대중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화면에 잡힐 때마다 온 나라의 관심은 어린 공주에게 쏠렸다. 카밀라는 행렬의 구성을 이용해 이러한 시각적 현실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몸을 돌려 방송 각도가 표시된 이동표를 가리켰다. 하행렬 표는 각 왕족이 정확히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고정 카메라가 어디를 촬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단 하나, 2m, 소피트만 옆으로 옮겨도 텔레비전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카밀라는 행렬의 웨일스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 왕비를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높은 돌기둥 훨씬 뒤쪽에 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방송 중 웨일즈 왕자와 왕세자비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국왕이 다시 텔레비전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기를 원했다. 레드카펫 위에서 그들의 위치를 통제하면 대중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부사들의 보호 본능을 과소평가하는 큰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다. 윌리엄은 정해진 자리에 서서 그녀가 기술 스태프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그는 이 기관이 수십 년 전 그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 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왕세자비의 참모진이 조용히 재편되고 그녀의 공적인 역할이 서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정중하게 배제되는 일을 절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왕자는 윤이 나는 마루스 바닥을 가로질러 기술 구역으로 곧장 걸어갔고 스태프들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계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고 냉담하면서도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옆에 서 있을 것이며 누구도 그녀를 그림자 속에 가둘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4초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응시했다. 카밀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드레스를 꽉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의부사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홀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계획의 시작이었다. 이후 12일 동안 그녀는 개인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자신의 답변을 준비했다. 예식 당일 아침, 카밀라는 개인 비서를 불러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거운 참나무 문을 잠가 하인들이 방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작은 양피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에는 행렬 순서가 적혀 있었는데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그녀는 윌리엄과 캐서린 사이에 넓은 간격을 그려놓고 한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두었다. 카밀라의 계획은 그 간격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캐서린을 화면에서 가리는 것이었다. 무거운 예복이 카메라 앵글을 가로질러 휘날리면 공주는 텔레비전 녹화 화면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녀의 비서는 손으로 그린 양피지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승인 없이 공식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심각한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런 무단 개입은 단 하루 만에 궁궐에서의 그의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카밀라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강제로 따르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순서도를 대시종장의 공식 서류철 안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조수는 세영을 가로질러 작전실로 향했다. 그곳 탁자 위에는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경비병이 교대하는 40초의 틈을 기다렸다. 금속 클립을 열어 정식 차트를 꺼내려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재빨리 카밀라의 친필이 적힌 서류를 폴더 안에 넣고는 아무도 모르게 방을 나섰다. 카밀라는 그 폴데오가 안전할 것이고 담당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캐서린이 오후 내내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기둥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 왕자가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왕자는 전날 밤 작전실 안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윌리엄 왕자는 서재에서 무릎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비서가 서류를 교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메라에는 비서가 서류철을 열 때 떨리는 손이 포착되었다. 왕자는 그 영상 파일을 2번이나 저장한 후 아내를 안심시키러 갔다. 그는 캐서린에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태블릿을 곧바로 찰스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시종들과 함께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화면을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왕은 반쯤 완성된 가테오 훈장 예복을 입고 서 있었고 왕비의 보좌관이 공식 서류철을 수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일이 초래할 엄청난 피해를 깨닫자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여왕기 생방송 중에 찰스 왕세자와 왕비를 공개적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대사들과 국가 원수들에게 불화한 가족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다. 찰스는 관례적인 구두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직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면으로 지시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왕은 깨끗한 양피지 한 장에 직접 손으로 지시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는 양초 위에 진홍색 밀랍을 녹인 후 자신의 인장반지를 그 위에 찍었습니다. 이 공식 문서는 웨일즈 왕자와 왕비가 어떠한 변함없이 함께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따르면 담당 장교는 신분에 관계없이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봉인도엔 양피지를 여동생이자 시종장인 앤 공주에게 건넸다. 이 고대 군사 직책은 군주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가테오 훈장 수여식에서 앤 공주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앤 공주가 행렬을 멈추라고 명령하면 줄에 선 모든 사람은 복종해야 했다. 국왕은 여동생에게 아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일절 고려하지 말고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다. 앤은 문서를 읽고 조심스럽게 접어 예복 안에 넣은 후 떠났다. 함정은 설치되고 봉인되었고 카밀라는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준비를 계속했다. 행렬이 시작되자 카밀라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국왕 옆에서 걸었다. 그녀는 진행자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순서지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정된 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렬은 인파가 가장 밀집된 성 조지 예배당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카밀라가 계획했던 행진 중 움직임을 실행하기로 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윌리엄과 캐서린 사이의 공간으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캐서린의 팔에 스치면서 무거운 벨벳 드레스 자락이 메인 카메라의 방송 앵글을 가로질러 휘날렸다. 순간
웨일즈 공주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여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캐서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표정 변화는 전혀 없었다. 카밀라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고 사진 기자들은 그 모습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을 만끽할 시간은 단 3초뿐이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앤 공주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전체 행렬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악단은 연주를 멈췄고 800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시끄러웠던 군중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왕실 하행렬은 절대적인 위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앤 공주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카밀라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왕 바로 앞에 멈춰서서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단어로 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왕에게 제자리로 돌아가 카메라 앞에 서 있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카밀라는 자신의 계획이 온 집안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지정된 자리로 향했고 웨일스 부부가 앞으로 나섰다. 윌리엄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당 문 쪽으로 향하는 계단을 안내했다. 군중은 그들의 조용한 지도를 알아채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공개적인 대치 상황을 담은 영상은 예배당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줄 맨 끝으로 밀려나 하위 왕족들 뒤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왕비가 겪은 가장 굴욕적인 공개석상 중 하나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족들은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개인실에 모였다.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공간은 군중의 소음을 차단했다. 카밀라는 곧바로 찰스에게로 돌아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녀는 찰스가 여동생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이며 캐서린 때문에 자신의 위상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캐서린은 평소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던 태도를 깨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방 중앙으로 걸어가 카밀라에게 이 사태의 원인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밀라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 사이로 걸어 들어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카밀라는 웃으며 물리적인 증거도 없이 누가 감히 자신을 비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아침 서류 교환 후 비서가 직접 그린 서류를 파기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테이블로 다가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구체적인 물건을 내려놓았다. 첫 번째는 비서가 공식 서류처를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 재생되는 태블릿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그의 참모들이 작전실에서 가져온 손으로 쓴 문서 자체였다. 카밀라는 그 증거를 응시하며 의자에 앉은 몸이 완전히 굳어지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찰스는 다가가 봉인된 양피지를 그녀의 필체 옆에 놓아 정식 명령서를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이제 진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국왕은 두 번째 지시를 내려 카밀라의 주요 의례 특권 몇 가지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카밀라의 소속감을 상징하는 윈저 성 정문의 황금 열쇠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공식 일정을 줄이고 차세대 왕족과의 공동 공식 석상에서 제어시켰습니다. 오후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비서관은 궁궐 직책에서 영구 해임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나중에 캐서린에게 퍼레이드 도중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카밀라가 간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는 캐서린을 아예 행렬에서 빼낼 생각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가토 훈장 퍼레이드 참가를 중단시키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일즈 왕자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경계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그어놓았습니다.
아엔의 지지는 윌리엄에게 결정적인 제도적 명분을 제공했고 그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개입은 왕실 구성원들에게 군주제의 규칙이 개인적인 욕망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지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정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단호한 조치는 은밀한 조작으로부터 왕위의 미래를 보호했습니다. 카밀라의 일정은 크게 축소되었고 그녀는 개인 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부재를 알아챘지만 궁궐은 언론에 대해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과 멈춰선 행렬에 얽힌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차세대 왕위 계승이 최고 위층에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녀들이 장차 맡게 될 의무를 점진적으로 익히도록 하는데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경계가 국왕과 앤 왕세자비의 지지를 받아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가 조용히 배제되었던 기억은 윌리엄의 행동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고 캐서린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단호한 결의 속에 윈저 가문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로운 기준을 영구화하기 위해 윌리엄은 모든 사적 친척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궁궐 전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캐서린의 가족이나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어떤 친척도 제한 구역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일관성만이 미래의 내부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개혁은 예외 없이 모든 가구에 정확히 동일한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카밀라는 결국 그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자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에 동의하며 행정상의 실수로 자녀들이 비난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내 왕비는 카밀라를 만나 자신의 반대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의례적인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원로 여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침묵의 긴장을 해소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드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구원한 범위를 넓혔던 궁정 관리는 궁궐 직위에서 영구히 해임되었다. 기존의 직책명은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허점이 영원히 차단되었다. 찰스는 몇 주 전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던 브리핑실로 돌아갔다. 옆문은 닫혀 있었고 참석자 명단에는 초대받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 하나도 없었다. 가테오 훈장 수여식 사건은 윈저 가문의 권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가족 간의 갈등을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승화시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오래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는 왕위의 미래는 그 규칙을 존중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왕위를 지탱하는 제도적 경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왕비를 보호했습니다. 아엔의 날카로운 근면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의 경계심이 가문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출입 명단의 해당 줄을 읽고 경계가 모호해지기 전에 행동에 나섰다. 과거는 시스템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마침내 네 번째 줄을 읽어낼 때까지 기다렸다. 가문은 과거의 앙금을 직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길을 선택했다. 계엄은 다이아몬드 펜데온트와 윈저 행렬에 얽힌 이야기는 마침내 궁정에서 마무리되었다. 유산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신탁은 확립되었으며 직계 계승은 보호되었다. 과거는 상속자에 의해 찾아졌고 그는 어머니의 기억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조용하고 단호한 결의 속에 윈저 가문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판결이 담겨 있었다. 궁궐 담장 뒤에서 벌어진 조용한 전쟁에 대해 대중은 추측만 할 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에 붙여졌지만 권력의 변화는 궁궐 안 모든 사람에게 느껴졌다. 국왕의 서명은 앞으로의 행정 변화로도 되돌릴 수 없는 선례를 만들었다. 윌리엄은 법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카에서리는 주요 국가 행사에서 다이아에나의 보석들을 계속 착용했다. 그녀의 모든 모습은 조사 과정에서 확립된 경계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였다. 직원들은 권력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신호들을 예리하게 주시했다. 카밀라가 조용히 행사하던 재정적, 언론적 영향력의 시대는 궁궐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델라웨오 지주회사를 둘러싼 미해결 문제는 가문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페러 앤 컴퍼니의 법률팀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었다. 몬테시토와의 연결고리는 왕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유산의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윌리엄이 체스판의 중심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계엄은 다이아몬드, 펜데온트와 사파이어 팔찌에 얽힌 이야기는 마침내 궁정에서 마무리되었다. 유산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신탁은 확립되었으며 직계 계승도 보장되었다. 과거는 상속자에 의해 잦아졌고 그는 어머니의 기억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조용하고 단호한 결의 속에 윈저 가문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판결이 담겨 있었다.